지금 한국 나이로 79세시거든요. 근데 얼굴 피부 주름이 저보다 더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만들었던 제품이 오늘날 와서 보니까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 노아의 종말에 나오는 이분이 미국에 가셔서 지금이 더 젊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저희가 추구하는 새로운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먹으면서도 빼고, 뭐 우리가 그 독소를 미리미리 제어하는, 우리가 독을 먹은 적은 없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염증이 되고 담이 되고 또 암이 될 수도 있다. 이제 간 기능 자체가 너무 해독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게 전신을 공격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바로 거기에 도구가 바로 이제 메타칸입니다. 우리가 메타칸 드시면서 세포 활성화를 시킵니다. 젊어졌다. 우리가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런 체험들도 많이 하게 되는데, 세포 활성화, 혈액 정화작용. 주로 보면 이제 우리 교감신경계인데, 그 신경계를 단순히 어떤 물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호르몬으로 교감신경계를 건드리면서 비타민 B3가 들어가게 되면은 비타민 B3가 프로스타그란딘이라는 전립선 호르몬을 부릅니다. 그 스티뮬레이션, 자극을 줌으로써 몸에 굉장히 효과가 이렇게 보시면 되고, 메타칸은 팔고 많은 제품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호전이 나타나게 되겠죠. 메타칸을 먹었는데 나타났어. 그분은 굉장한 사실 효과를 본 거죠. 호전이 또 일어납니다. 호전 방류는 네 가지입니다. 이완되는 이완 반응. 그 다음에 이제 배설 반응이 있고요. 그런 것들이 다 이완 반응이라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호전은 일주일 이내 끝납니다. 체질이 산성 체질이 있어요. 그럼 이거 드시면 목이 건조하거나 두통이 오거나 산성 체질이 많아요. 코피가 나오면 소장이나 대장, 손바닥이 가렵다. 그다음 그러다 보니까 무기력해져요. 그 당뇨 환자들도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 가래가 많이 나오죠. 갈증이 나고, 그다음 이제 뭐 고혈압 환자는 코피 나면서 그런데 이 메타카는요, 우리 몸에 생체 그 이용률을 높이고, 그다음에 이제 심장 질환자입니다. 소량으로 적응을 시키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다른 건 다 좋은데 에너지가 없어. 에너지가 없다는 것은 토탈 밸런스를 먼저 드시게 하세요. 불면증, 우울증, 대인기피증, 과잉행동장애, 분노조절장애, 뭐 저장장애, 공황장애 엄청 많잖아요. 정신적인 거. 그래서 이 현대학에서는 요거를 세 가지로 봅니다. 신경계, 신경전달물질, 호르몬계, 호르몬, 그쵸? 면역계, 히스타민. 제대로 생성이 안 되면 안 행복하겠죠. 불행하겠죠. 그게 우울증입니다. 우울한 사람이 과연 어떤 신바람 나서 뭘 하겠습니까? 문제는 이 세로토닌이라는 신체 밸런스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호르몬 밸런스를 맞추자. 사실 배가 부른데 세포는 영양 결핍 상태가 돼 있다. 그 방어 기전이 바로 암입니다. 계속 사멸되면은 스스로를 살려내기 위해서 급격히 노화가 옵니다. 그래서 몸에 심각한 문제. 여러분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저희 메인 제품이라고도 볼 수 있죠. 메타칸 토탈 밸런스. 너무 많이 알려져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애용하고 있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기존이 이제 칸과 밸런스는 약간 반대되는 개념이죠. 하나는 비우고 하나는 채우고 그런 개념인데, 저희가 이제 이 메타칸 토탈 밸런스를 출시를 해서 저희가 지금 알리게 된 지가 벌써 한 8년 차 되는 것 같습니다. 8년 되는 과정 속에서 몇 개 우리가 브랜드가 바뀌는 이런 과정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바뀌는 과정 속에서도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었지만 늘 메타칸 토탈 밸런스는 메인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전에 이제 저희가 영상을 잠깐 보고 오셨는데, 작년에 처음 시작할 때 저희가 그 침향, 베트남 침향, 그것도 찐 침향, 엄청난 그 기대와 센세이션,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또 침향이라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너무 많은 문헌들이 있고 또 엄청난 그 뭐라 그럴까요, 우리 인체 기전을 일으키는 그런 성분이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타칸 토탈 밸런스가 침량이 이제 1년 됐는데도 때로는 뭐 사람들이 약간 잊혀져 가고 이런 게 있는데, 메타칸 토탈 밸런스는 한결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는 국내에서는 아마도 어, 어떤 제품보다도 저변에 이미 많은 고객들의 그 뇌리 속에 또는 뭐 생활 속에 깊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개발자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원덕수 박사님이시고 재미 교포시죠. 미국 로체스타에서 그 대체학 박사 학위를 받으시고 과거부터 뭐
음, H 땡땡으로 나가는 그 회사의 다이어트 식품부터 시작해서 개발을 쭉 해 오셨던 분이고, 제가 요즘 사진이 있는데요. 요 사진을 찍은 지가 3주 전, 4주, 한 달이 채 안 된 것 같습니다. 요 지금 보이는 그 건물이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원바이오가 있는, 요즘 그거 보면 뭐라 그러죠? 지식산업센터? 지식산업센터. 네, 지산센터에 저 한 층이 아마 한 1,000평 되는 정도 되나? 그 정확한 평수를 모르겠고 굉장히 큰데, 원래 이제 한 층을 전체로 쓰다가 또 한 층을 전체로 또 한랄 인증으로 세팅을 하고 이렇게 굉장히 이제 많이 공장도 많이 라인도 증설되고 확장이 됐는데, 제가 박사님을 뵌 지가 제가 2년이 된 거는 뭐 십몇 년 되지만, 제가 8년 전에 뵙고 또 뭐 한 4년 전에도 뵙고, 지금 여기는 한 작년에 뵙고, 지금 재작년에 뵙고 올해 또 처음 뵀는데 깜짝 놀랐어요. 예, 이분은 제가 면면을 너무 잘하는데 지금 한국 나이로 79세시거든요. 근데 얼굴 피부 주름이 저보다 더 없어요. 너무 좋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제 여러 가지 대화를 하는 과정 속에, 당신도 이 제품을, 그때는 물론 뭐 우리가 이제 뭐 항산화, 그다음에 플라보노이드, 카로티노이드, 이소플라본류 이런 좋다는 걸 성분을 넣고 하면은 좋겠지라고, 이렇게 이제 뭐 물론 기전이 있었겠지만 이렇게 생각하고 만들었던 제품이 오늘날 와서 보니까, 불과 몇 년 전에 하버드대 의대 수명 혁명 프로젝트를 완성한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 노아의 종말에 나오는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가 만든 새로운 그 영노화 물질, 그게 오늘날 우리 메타칸에 그대로 적용이 돼 있었다는 거죠. 그거에 막 흥분을 하셔가지고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이제 미국에 가셔서 이 싱클레어 박사님을 만났는데 10년 전에 만났을 때보다 지금이 더 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었더니 이제 바로 이제 그 영노화 물질, 소위 말해서 NMN 물질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니코틴 아마이드로 시작하는 니코틴 아마이드 모노 뉴클레이티드라는 그 NMN 물질에 대한 것 때문에, 이 NMN 물질을 메가요법으로 하루에 20알, 20알, 그러니까 니코틴 산과 니코틴 아마이드, 이걸 캡슐에서 하루에 20알, 20알, 40알씩 먹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겼냐? 피부가 젊어지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세포가 젊어지기 때문에 어, 다른 우리가 내장 기관도 훨씬 더 기능이 업되고 전체적으로, 예, 몸의 유연성도 더 생기고 이랬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그게 박사님이 연구 개발하고 있는 우리 지금 메타칸이나 토탈 밸런스에 그대로 그 기전이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너무나 지금 많이 흥분되어 있습니다, 박사님이. 그래서 오늘은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메타칸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토탈 밸런스에 대한 거, 그것을 좀 전체적인 스토리로 좀 만들어 갈까 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지금 메타칸이라는 제품이 있죠. 우리가 알기로 이제 뭐 디톡 제품, 예,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그 의사 선생님들 환자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기 많이 먹지 말고, 술 많이 마시지 말고, 짜게 먹지 말고, 기름진 거 그건 먹지 말고, 운동 적당히 하고, 예, 그러면 건강하다 그럽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 같으면 의사 앞에 가지 않았겠죠, 우리가.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걷기가 또 중요하지만, 그런 걷기를 통한 건강 유지는 오래 가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먹고 싶은 것도 적당히 좀 먹고, 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면은, 예, 너무너무 좋겠죠. 그게 저희가 추구하는 새로운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먹으면서도 빼고, 뭐 분해하고, 예, 먹는 과정 속에 우리가 그 독소를 미리미리 뭐라 그럴까요? 제어하는 이런 방법들이 저희가 추구하는 건데, 결국은 여기도 나오지만 만병일독이라 그러잖아요. 예, 만 가지 병이 한 가지 독 때문에 결국은 생기는 것인데, 우리가 독을 먹은 적은 없죠. 예. 모든 동물은 뭐 그냥 먹잖아요.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독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사람은 골라서 먹고 좋은 것만 먹고 씻어서 먹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독이 생겼을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먹는 독소의 원인이 되는 생활 속의 물질이 전문가들은 약 한
14,000가지나 된다. 그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뭐 일반 독소들은 그냥 빠져나가죠. 그러나 진짜 우리 신체를 위협하는 독소가 한 70종 정도 된대요. 70여 종. 그 70여 종이 어디에 있을까요? 먹거리 속에. 예. 바로 서구화된 식단입니다. 가공식품. 예. 통조림 같은 거. 또 탄산음료 속에 있는 거. 또 인공화합물. 예. 이런 것들이 우리 체내에 가면은 독소를 유발하게 된다. 이런 거죠. 예. 그 다음에 또 환경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뭐 미세먼지라든지 우리가 먹는 물이라든지 예, 이렇게 호흡하는 공기 속에서 독소 원인이 돼서 그것이 결국 우리가 중금속이 체내에 쌓이게 되고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잘 아시지만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면 좋은데 사실 적당량의 스트레스는 우리 긴장감도 주고 몸을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활성화할 수 있는 또 기능이 될 수 있지만 현대인들이 이제 너무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몸에 쌓이는 활성산소 같은 거죠. 예. 이런 활성산소 같은 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몸에 이제 독소가 계속 예, 이렇게 체적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몸은 일정량의 독소는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해독 능력이 있습니다. 예, 충분히 오토파지 기능도 있죠. 뭐 자살세포도 있고. 예. 그런데 어느 시기가 지나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 스트레스 홀드라는 예, 독소가 너무 과다하게 유입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노화로 인해서 우리가 신체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체내에서 해독 능력이 상실됩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급성으로 오기도 하고, 뭐 만성으로 오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게 우리 몸에서 쌓이게 되면은 그게 염증이 되고, 담이 되고, 또 암이 될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그걸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 좀 빼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독소 해독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신진대사를 통해서 땀이나 소변을 배출하는 거 가장 좋죠. 그러니까 운동을 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원래는 우리 몸에 독소 해독 공장이 있죠. 예. 그게 어디냐면 간입니다. 간. 예. 간에서 해독을 하는데, 이제 간 기능 자체가 너무 해독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예. 체내 계속 축적이 되고, 그게 전신을 공격하고, 그래서 다양한 문제를 유발시키기도 하고, 예. 그 독소가 쌓이다 보면 염증성 혈액이 되고, 예. 그래도 뭐 혈관 질환이 생기고, 막 이런 문제가 이제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 청소도 하잖아요. 예. 간 청소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어느 한 부분이라고 본다면은 결국 우리 몸속에 이렇게 쌓여진 이 독소가 우리 순환계를 흩뜨리게 되고, 예. 순환계는 여러분 우리 4대 순환계 아시죠? 예. 몸속에 첫 번째가 동맥계, 또 정맥계, 신경계, 림프계. 예. 그래서 동맥계 문제가 생기면은 뭐 동맥경화가 생긴다든지 고혈압이 생긴다든지 이런 거고 정맥계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하지 정맥류 또는 뭐 각종 어쨌든 예, 정맥류가 있는 거고 신경계 문제가 돼 신경통 뭐 있죠. 예. 림프계 문제는 말할 것도 없죠. 림프는 뭐 우리가 흉선이나 비장이나 뭐 골수나 편도 이런 게 다 림프계니까 림프계에 결국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제일 싫어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 암의 문제까지도, 예, 림프의 문제죠. 이렇게 하루에 하여튼 우리 몸은 계속 순환되면서, 뭐라 그럴까요? 정지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해독 작용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 이미 이제 내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현재 어떤 대사성 질환을 가지고 있다. 고혈압이다. 고지혈이다. 당뇨다. 또는 뭐 암이다. 이렇게 됐다는 것은 이미 내 몸은 이제 해독 기능이 없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뭔가의 도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도움을 통해서 몸에 그 지금 정체되어 있는 예, 독소가 정체되어 있는 그 기능들을 다 예, 제거시키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바로 거기에 도구가 바로 이제 메타칸입니다. 메타칸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요. 그야말로 항산화, 뭐 항노화 또는 심지어 지금 역노화 물질까지도 다 메타칸 안에 예, 기전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기전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보면은 메타칸 기능은 첫 번째는 포합작용이라는 걸 합니다. 포합작용. 그 혈관에 때가 있잖아요. 예. 우리가 어떤 물질이 소수성이 있고 친수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과 친한 물질이 있고 물과 친한 물질이 있어요. 물과 친한 그런 독소들은 물만 잘 먹어도 물이 분해를 시켜버립니다. 소위 말해서 이걸 우리가 가수 분해라고 얘기하죠.
물이 가해져서 분해를 시켜서 바깥으로 빼내는데 소수성 또는 뭐 이런 그 기름진 것들은 기름 성분들은 물에 녹지를 않아요. 예.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그 삼겹살 같은 돼지고기 센 걸 이렇게 주물떡주물떡 하면은 끈적끈적하죠. 이건 물에 안 녹죠. 그때 우리가 사용하는 게 인위적으로는 계면 활성제 퐁퐁 같은 거잖아요. 퐁퐁은 100% 계면 활성제니까. 그 계면 활성제라는 것은 기름을 어떤 물질에 붙어 있는 것을 표면 장력을 떨어뜨려서 탈각을 시킨 이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도 마찬가지 그런 기름때가 이렇게 혈관에도 끼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신경계, 뭐 세포까지도 다 이렇게 끼어 있을 때 어떤 물질이 가서 그걸 포합작용을 시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완전히 녹이는 그때에 사용되는 것이 우리가 항산화 물질 중에서도 글루타티온, 예, 뭐 비타민 B3, 그다음에 뭐 비타민 B12, 뭐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포합작용은 그렇게 소수성의 그것을 진수성으로 바꿔서 이렇게 끌어안고 바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예, 하는 것이 이제 포합작용. 그래서 메타카는 그 자체가 포합작용이 있습니다. 드시면은. 예. 그래서 제가 실험을 해봤는데요. 그 여러분 그 밀가루 밀가루로 튀긴 그 뭐죠? 핫도그 아시잖아요. 핫도그. 핫도그를 밀가루로 뭉쳐서 예. 그것도 또 밀가루 일반 밀가루가 아니고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탄력이 있게끔 뭔가 또 집어넣잖아요. 예. 뭐 식용유 같은 것도 집어넣고 이제 반죽을 탄력을 주면 더 맛이 있으니까 탄력을 줘서 기름에 튀겨서 또 설탕을 묻혀서 이렇게 드시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몸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만약에 핫도그를 컵에다가 물을 담고 놔보세요. 하루 종일 둬도 이 형태가 변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건 친수성이 아니거든요. 자, 그럴 때 그 물에다가 우리 메타칸을 몇 스푼 집어넣고 다시 집어넣어 보세요. 아마 몇 시간 어디 갔다가 외출했다 오면은 이게 다 분해돼서 바닥에 가라앉아 있을 겁니다. 바로 이런 작용입니다. 예. 그럼 우리가 메타칸 드시면서 몸 속에서 뭐 그런 현상이 생겼다 가정하면은 너무 좋죠. 예. 그 이제 포합작용. 그 다음에 이제 세포 활성화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호전 반응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세포 활성화에 대한 우리 세포 단위 속에 우리 뭐 DNA, RNA 거기에 또 미토콘드리아 또 우리가 얘기하는 텔로미어까지 이렇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세포 활성화를 시킵니다. 젊어졌다. 우리가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세포가 젊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포를 활성화시킨다. 거기에는 그런 물질들이 있다는 겁니다. 니코틴산, 니코틴 아마이드, 예, 비타민 B3가 그렇게 전향이 되죠. 그래서 NAD, 그래서 그게 ATP로 전환되고 이렇게 되는 과정 속에 있다.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쨌든 뭐 굉장히 이제 많은 뭐 암 환자들이 뭐 이런 체험들도 많이 하게 되는데 세포 활성화. 그 다음에 잘 아시지만 혈액 정화작용. 예. 피를 맑게 한다. 참 좋은 거잖아요. 예. 피를 맑게 하는 것이 뭐 물도 될 수가 있겠지만 굉장히 까다롭죠.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이제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여러분은, 여기 보면은 앞쪽에 맨 앞에 작은 걸 한번 넘겨줘 보세요. 예, 예. 그 다음. 예, 예, 예. 거기. 예. 여기 보시면은, 이게 아니구나. 예. 우리 지금 메타칸의 기전은요, 지금 이걸 비슷하게 여러분 만드는 회사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이 기능이 안 나옵니다. 제 장담컨대. 이걸 예, 그겁니다. 예. 이거는, 제가 알기로 국내에도 한 몇 개 업체가 이 제품을 만들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뭐 66가지다 하니까 70까지 넣어. 또 80까지 넣어. 그래서 뭐 각종 뭐 우리가 아미노산 계열, 비타민 계열, 뭐 비타민 B 계열, 다 갖다 섞는다고 이 기전이 절대 안 나옵니다. 그게 노하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글루타치온을 많이 썼죠. 그런데 글루타치온을 직접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글루타치온 자체가 우리 위산에서 분해돼서 10%도 제대로 흡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전구물질로 글리신, 글루타민산, 시스테인이라는 물질을 써서 우리 간에 가서 글루타치온을 만들어서 자신의 신체에 가장 맞도록 적합되도록 했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예.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프로스타그란딘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관을 수축시키고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주로 보면 이제 우리 교감신경계인데 그 신경계를 단순히 어떤 물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호르몬으로 교감신경계를 건드리면서 비타민 B3가 들어가게 되면은 비타민 B3가
프로스타그란딘이라는 전립선 호르몬을 부릅니다. 우리 몸에서. 그러니까 이것이 고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전구물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우리 몸에 있는 치료물질을 불러요. 예. 스티뮬레이션, 자극을 줌으로써 그 친구가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몸에 굉장히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B12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뇌신경계를 자극해서 우리 부족한 적혈구, 적혈구를 생성해내는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이 메타카니 기전입니다. 어쨌든 이 차별화된 그 기전을 통해서 전구물질을 그리고 비타민 A가 여러분 눈 영양 아닙니까? 녹내장, 백내장, 황반변성, 야맹증 일으키는 그것이 비타민 A잖아요. 비타민 A는 기름 덩어리인데 바로 먹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뭘 드시냐? 베타카로틴을 드시는 거예요. 예. 저희 기전에 베타카로틴이 있죠. 베타카로틴이 간에 가서 전구물질로 사용돼서 비타민 A를 만듭니다. 그래서 흡수가 되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체 작동 원리를 보면요. 이 흡수를 돕는데 그 기술이 어마어마합니다. 말 그대로.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하는 것 중에 여러분 효소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미생물이 먹고 분해를 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생물이 먹고 분해를 하는 대사산물은 얼마나 흡수가 빠르고 우리 인체에 적용이 잘 될까요? 예. 이런 부분들이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타 회사에서 비슷하게 흉내내고 뭐 우리는 더 들었다 뭐가 들었다 하지만은 그것은 인위적이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화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되질 않는다. 그 유명한 독일의 그 회사도 독일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만든 것도 3년 4년 드셨던 분들이 저희 제품 먹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바로 이제 여기에 우리가 비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메타칸 기능 중에 이제 순환 기능이 있습니다. 순환작용. 아까 말씀드렸죠. 4대 순환기가 신경계, 동맥계, 정맥계, 림프계. 계속 돈다는 얘기죠. 그게 딱 끊어지면은 통즉 불통, 불통즉 통. 통하면은 안 아프고 안 통하면 아프다.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럼 뭘 순환시키느냐? 기혈수입니다. 여러분. 피만 도는 게 아니에요. 피는 음에 해당되고요. 양에 해당되는 거는 기입니다. 기와 혈이 같이 돌아야 됩니다. 마찬가지 수가 또 돌아야 되죠. 동맥에, 정맥에, 림프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혈수를 순환시킨다. 메타칸 기능이. 그래서 순환이 되는지 안 되는지 눈에 보이잖아요. 그 나중에 이제 호전 반응 같은 것도 이제 하겠지만 순환 기능. 그 다음에 이렇게 순환을 함으로써 뭘 하냐면 독소 배출 작용을 시킨다. 독소를 바깥으로 배출시키는. 어디로요? 피부를 통해서 땀으로 또는 대소변을 통해서 또는 폐를 통해서 입으로 가래로 또는 뭐 코로 눈물로 눈곱으로 이렇게 다 배출시키는 작용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항산화 작용입니다. 이게 굉장히 크죠. 우리가 이제 항노화, 역노화, 아까 얘기한 그 NMN 물질, 비타민 B3가 NMM으로 갔다가, 그것이 NAD로 갔다가, ATP로 갔다가 이렇게 이제 순환되는, 그럼으로써 세포의 마지막 텔로미어까지 작용을 시키는 그 기능이 메타칸 기능이 들었더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새롭게 추가된 거죠. 이번에 아마 저희가 뉴 메타칸 제품이 나오게 되면은 그 역노화에 대한 것이 좀 더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또 하나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제 뇌 문제입니다. 치매 문제 있죠. 그래서 알파 GPC라는 글리세린 포스파티딜 콜린이라는 제품, 세딘이라는 요 물질이 들어가서 우리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요 물질이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있는 것이 체온 조절 작용입니다. 우리가 몸이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요, 사실은. 찬 건 더 문제죠. 그래서 0.5도씨에 우리가 면역이 뭐 몇 배, 4점 몇 배 뭐 이렇게 된다고 할 정도로 면역하고 관계가 되는 거죠. 사람은 변온 동물이지만 항온 동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체온 1도씨는 바로 암으로 적용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체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을까요? 운동? 운동 좋죠. 그러나 늘상 하질 않고 운동으로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운동을 한다고 해서 온몸의 체온이 다 올라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작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 기능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리신이나 시스테인이나 글루탐산들이 글루타치온을 만들어내고 베타카로틴이 비타민 A로 만들어내고 비타민 B3가 NMD로 또는 NAD로 또는 ATP로 이렇게 가고 비타민 B12는 코발라민이 또
뇌신경계를 작용시키는, 예, 이런 것까지, 이런 것까지 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어, 우리 메타칸의 기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메타칸은 팔고 마는 제품 아닙니다. 지금 저희 제품이 자, 베트남에 이번에 이제 심사 최종 결과만 이제 남았습니다. 요즘 베트남 허가 받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 식약청 허가까지도 다 떨어졌어요. 이제 마지막 판매 허가만 떨어지면 되는데, 자, 베트남 사람들도 마찬가지. 또 지금 몽골에도 지금 저희 제품들이 나가고 있죠. 그런데 이 제품은 다른 제품하고 달라서 인터넷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판매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건 관리가 필요해요. 굉장히 많은 호전이 나타나게 되겠죠. 예. 이 제품 만약 호전이 안 나타난다 그러면 그 사람 몸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은 효과를 잘 못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호전에 대한 것을 대응을 잘해줄 때 이 제품이 이제 빛을 발하게 되는 건데, 여러분 호전 반응 잘 아시죠? 뭐 어떤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 호전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치료가 일어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하죠. 호전 반응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 몸에 숨어 있잖아요. 병들은. 이런 병리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깥으로. 예. 숨어 있는 걸 바깥으로 보여줘. 그러니까 나는 몰랐어. 그런데 메타칸을 먹었는데 나타났어. 어떤 사람은 막 검은 가래를 뱉어냈어. 어떤 사람은 갑자기 통증이 왔어. 그렇게 해서 사실은 암을 발견하고 그 지병을 발견한 케이스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렇게 발견만 한다는 것만 하더라도 그분은 굉장한 사실 효과를 본 거죠. 예.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신체가 밸런스가 깨지잖아요. 늘 얘기하다 보면. 이런 불균형한 부분들이 이 균형을 잡는 과정에서, 바뀌는 과정에서 호전이 또 일어납니다. 예. 음양의 밸런스, 표리의 밸런스, 허실의 밸런스, 예? 이런 것들이 다, 예, 바로 이제 밸런스가 바뀌는 과정에서 균형을 잡으면서 일어나는 것이 호전 반응이다. 그 다음에 이제 질환을 극복할 수 없는 몸들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예, 그런 분들이 극복하는 과정,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면역을 올리는 과정이죠. 예, 텐션을 올리고 면역을 올리는 과정에서 호전은 반드시, 예, 일어난다. 그래서 아픈 만큼 좋아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호전 반응을 일으키는 우리 몸 안에는 어떤 게 있냐면요. 호르몬 불균형이죠. 첫 번째. 그러다 보니까 호르몬 여러분 잘 이따가 그 토탈 밸런스가 이제 호르몬하고 주로 문제가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이걸 먹으면 잠을 잘 자고 어떤 사람은 잠을 못 자고 이거 다 호르몬이거든요. 호르몬의 불균형일 때 호전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다음에 자율신경계 불균형 잘 아시죠? 예. 자율신경계. 예, 스스로 움직이는 거. 예. 자율신경계 불균형일 때도 호전 반응이 일어나요. 그다음에 영양의 불균형도 호전 반응이 일어납니다. 내 영양이 뭘 부족한지 몰랐죠. 근데 이걸 드시다 보면 그게 나타나요. 예. 떨린다든가 뭐 마그네슘 부족해 또 뭐 그런 현상이 있지만 이걸 딱 드시다 보면 그 문제. 그다음에 이제 대사 문제, 신진대사 문제. 예를 들어서 나는 당뇨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이걸 먹다 보니까 혈당 수치가 막 올라가. 그분은 원래 몸속에 그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찾아낼 수 있다. 그게 이제 우리 몸속에 있는 풍경, 예, 체내, 뇌경. 그다음에 이제 체외로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요. 스트레스 이런 거, 예, 운동 부족 이런 것도 다 나타나죠. 그다음에 이제 환경 오염된 거, 뭐 이런 거 이렇게 막 발진이 되고 이런. 각종 이제 유해 물질, 뭐 이런 것들, 외상 입은 거. 하다 보면 옛날에 뭐, 어릴 때 화상 입은 게 막 나타나기도 하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호전을 일으킨다. 그래서 호전 반응의 종류는 이제 요걸 좀 체크하시면 좋습니다. 호전 반응은 네 가지입니다. 이완되는 이완 반응. 그 다음 회복될 때 나타나는 회복 반응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설 반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민하게 나타나는 반응. 요게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메타카는. 그걸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첫 번째 이제 이완 반응은 뭐냐면은 이완 반응은요. 3명 중에 1명 정도 꼴은 나타납니다. 예. 이게 어떻게 나타났냐? 몸이 나른해요, 일단. 이 먹고 나면, 졸려요. 예. 그리고 막 권태가 와. 뭐 하기 싫어. 예. 이거는 개인차가 좀 있긴 하지만은 보통은 한 4, 5일 정도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4, 5일 가면 원상으로 회복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날 때는, 이완 반응이다. 예. 그 나쁜 상태에 있는 장기가 원래 이제 본래대로 기능이 회복될 때 나타나는 증상이죠. 예. 그래서 기운이 없다, 뭐 어지럽다, 무기력하다, 야, 그런 것들이 다 이완 반응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과민 반응이 있어요. 그 아나필락시스 반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 그 예방 접종을 하게 되면은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과민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그 백신은 뭐냐면은 같은 코로나 같은 건데 훈련병을 살짝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에서 항체를 만들게 되는 거죠. 항원을 집어넣어서 항체를 만드는 훈련을 시킨단 말이에요. 예. 그럼 내 몸이 기억하면은 T세포나 뭐 우리가 B세포, 본메로우나 티머시나 이런 NK세포들이 기억하고 있으면은 이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다 잡아내거든요. 그래서 항원, 항체, 소위 말해서 안티젠, 안티바디 반응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민 반응은 그 나타나기 전에 이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외부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적군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과민하게 나타나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의 알러지 환자가 약 한 18% 된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한 5명에 1명꼴은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크게 나타나죠. 자, 이것은 메타칸에 있던 어떤 성분이 나빠서가 아니고요. 그 사람이 그 항체에 대한 것이 약한 겁니다. 예를 들면은 옷을 한번 볼게요. 옷에 보면은 옷 성분이 굉장히 좋죠. 폴리페놀도 많고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옷에 올리신인가 하는 성분은 알러지 반응을 일으켜요. 근데 안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게 일으키는 사람들은 과민하게 나타나서 몸에서 히스타민이 과다하게 해서 막 혈관을 확장시켜서 바깥으로 내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수포도 생기고 가렵고 막 이렇게 되죠.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과민 반응. 예. 그래서 이거는 내 몸 상태가 어떤 일정 부분에 어떤 성분에 면역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급격히 복원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건데 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뭐 변비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예. 꼭히 이렇게 막 뭐라 그럴까 알러지처럼 막 수포 발진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변비로도 생길 수 있고 설사로도 나타날 수 있어요. 예. 아니면 통증이나 막 붓기가 막 부어오르는 경우, 예, 또는 땀이 쏟아지는 경우,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건 역시도, 대부분 보면은 한 일주일 이내? 그런데 요 중에서 그 알러지 있습니다, 알러지. 예, 그 선천성 알러지.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약한 부위에 수포 발진이 막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뭐 지르텍 같은 그 알러지 약을 먹어도 안 듣고 주사를 맞아도 안 듣습니다. 이 알러지 반응은 그 주사 이런 약물로는 치료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한 2, 3주 정도 굉장히 고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처음에 우리가 음용법 때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마지막에 제가 음용법 때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과민 반응이 있다는 정도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배설 반응이 있습니다. 예. 10명 중에 한 1명 정도 나타나요. 예. 이거는 이제 어, 몸에 어떤 노폐물, 독소, 중금속들이 너무 많을 때, 예, 어떤 식품 같은 거 먹고 몸에 많이 나타났을 때, 이런 거 어떻게 나타나냐? 반점 이렇게 막, 예, 반점처럼 나타나기도 하고요. 막 눈곱이 끼고, 아니면 충혈되고, 막 발진, 부스럼, 막 이렇게, 예, 아니면 소변, 피부색이 막 시커멓게 변하든지, 소변 색깔이 변하든지, 막 습진이 나타나고, 여드름이 나오고, 막 그렇습니다. 가려움증, 발열, 뭐, 예, 여기도 똑같이 뭐 설사 변비 당연히 있고요. 특히 또 많이 나타나는 게 두통. 예. 그다음 오한이 있어요. 오한. 예. 오한 막 갑자기 막 몸이 막 떨리고 하는 거 있죠. 예. 이런 것들이 전부 배설 반응입니다. 예. 똑같이 아까 우리 이완 반응처럼 막 졸리거나 막 눈이 아프거나 또는 몸이 나른해지거나 이런 것들인데 이건 전부 일시적인 겁니다. 체외로 배출이 되고 나면 깨끗해져요. 배설 반응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시는 거다 보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회복 반응도 있습니다. 회복 반응. 이거는 혈액순환이 안 좋았던 것이죠. 예. 혈액이 오염돼서 제대로 순환이 안 됐던 것이 이게 순환될 때 나타나는데 요거는 의외로 상당히 통증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갑자기 무릎이 엄청 아파요. 막 이렇게 팔꿈치가 아파. 막 어깨가 막 통증이 너무 와. 또는 위통, 복통 많이 옵니다. 위통, 복통, 막 구토, 발열, 막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이 나쁜 조직이 파괴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염려는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럴 때 이제 처리 방법이 중요한 거죠. 예. 예. 대부분 호전은 일주일 이내 끝납니다. 예. 일주일 이내 끝나기 때문에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럴 때는 주로 이제 미온수나 뭐 약한 그 나트륨 성분 조금 들어있는 이런 것들 미온수를 수시로 이렇게 드시면은
빨리 회복이 되고, 뭐, 운동 같은 거 해도 되고요. 예. 자, 이것이 이제 네 가지 반응입니다. 이완 반응, 과민 반응, 배설 반응, 회복 반응. 예. 통칭해서 우리가 호전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어떤 제품이든 다 비슷한 거죠. 예. 자, 그 중에 이제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조금 체크하고 가면은, 체질이 산성 체질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7.44, pH 7.44, 약 알칼리가 우리 체내 가장 건강한 상태인데 대부분 현대인들은 6.8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네, 몸이 산성화됐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거 드시면 거의 졸리거나 목이 건조하거나 두통이 오거나 아니면은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뭐 방귀가 나오거나 피부색이 변하면은 산성 체질이 많아요. 예. 그 다음에 메타칸 드시고 코피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 고혈압 환자입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 그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코피가 나면 약간 어지럽고 무기력해지고 이렇거든요. 예, 고혈압 환자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먹었는데 흉통이 온다. 여기 가슴 흉통. 예, 흉통이나 위통, 그건 가스가 찬다. 거의 위기능의 문제입니다. 위기능이 쇠약해져 있다. 예, 뭐 위궤양도 비슷하게 나타나거든요. 위 부위에 통증이 있거나 아니면 깝깝하거나 구토가 나거나 이거 전부 위궤양. 그 다음에 이제 장기 쪽의 문제죠. 소장이나 대장. 그것도 구토가 나기도 합니다. 아니면 피부에 가려움증이 많이 나타나요. 뭐 두드러기 발진 뭐 이런 것들. 눈이 충혈되고 뭐 시력이 갑자기 흐릿해져요. 예. 눈곱이 끼고. 이거는 장 기능이 약한 겁니다. 장 기능은 간까지도 포함입니다. 예.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간경화 환자들이 이걸 드시면요, 혈변 보는 경우가 있어요. 피 섞여서 나오는 거. 출혈이 생겨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잘 아시겠지만 간이 안 좋을 때는 가려움증이 많이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손바닥이 가렵다. 발바닥 가렵다. 등이 가렵다. 이런 것은 주로 이제, 예, 간 쪽에 문제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콩팥이 나쁜, 이건 굉장히 많죠. 얼굴, 다리 붓습니다. 예, 퉁퉁 보여. 예. 그 다음에 이명기가 살짝 오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제 하지가 많이 부어서 원래 살이 없는 분인데 너무 많이 부어서 코끼리 다리처럼 돼가지고 여기 의자에 앉지를 못할 정도로 힘들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신장, 콩팥, 사구체 신염도 있고 크레아티닌 수치가 30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매일 피곤하고 그래도 모르고 지나갔던 거죠. 예. 이런 이제 신장 기능이 쇠약할 때 드시면은 이렇게 호전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빨리 체크를 해서 이제 그 부분을, 예, 저희가 이제 디자인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당뇨 환자들이 보통 이제 저희 거 드시면은 당뇨 환자도 코피 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같은 이제 우리가 그 대사성 질환이니까. 그 다음에 혈당이 상승합니다. 이걸 보고 이제 잘못됐다 그러는데 일시적인 혈당 상승은요, 이 제품으로 인해서 상승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도락물이 잔잔한데 막 흔들어 가지고 내보내려고 깨우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막 더 물이 흙탕물이 되어 흘러내려가잖아요. 그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당뇨 환자들이 드시면 나타나는 게 갈증. 원래는 당뇨가 소갈병이라 그러잖아요. 예. 갈증이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저혈당이라 아니면 고혈당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변에 거품 나오는 거 굉장히 많고요. 예. 그다음 그러다 보니까 무기력해져요. 그 당뇨 환자들도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천식 호흡기 쪽 천식 환자들도 갈증도 나타날 수 있지만은 가래가 많이 나오죠. 예. 그리고 어지럽고 구토하고 뭐 이런. 예. 어지럽고 구토하는 것은요, 모든 질병이 좀 복합적입니다. 그건 하나만 보지 말고, 그랬을 때, 천식이냐 하는 것은 어지러운 구토가 같이 일어나더라도, 가래가 있느냐, 이렇게 보고, 당뇨 환자인 경우는 갈증이 나고 혈당이 상승하거나 혈당이 떨어지느냐, 예, 이렇게 보고, 간경화의 경우는 가려움증이나 뭐 출혈이 있느냐 이렇게 보고, 야, 같은 장 기능이 있는 경우는 막 충혈되느냐 시력이 저하되느냐 뭐 눈곱이 생기느냐 이렇게 예. 이렇게 좀 그다음 이제 뭐 고혈압 환자는 코피 나면서 뭐 두통이 있느냐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은 거의 아마 비슷하게, 예, 맞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관지도 마찬가지인데 기관지도 이걸 드시면 이제 이 목이 붓죠. 변도 쪽이. 그리고 가래 같은 것도 생기고 뭐 이 폐 기능은 거의 비슷합니다. 폐 기능은 그 대부분 보면 발열이 돼요. 열이 많이 납니다. 폐 기능이 안 좋을 때는. 예. 그다음에 이제 신경계통이 있죠. 신경계통이 이제 문제야. 불면증 생기고 이거 드셨는데 잠을 못 잤다 그래. 막 흥분돼, 막 가슴 두근거려, 이런 것들. 이런 거는 신경계의 문제입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 메타칸보다 토탈 밸런스 쪽으로 같이 이제 겸해서 드시도록 해주셔야 되고, 생리통이 있는 분들도 출혈이 있거나 어지럽거나, 예, 이렇게 생기거든요. 뭐, 그 다음에 뭐, 부인병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부인병들은 이제 또 뭐 습진 같이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변비로 나타나기, 피부로 나타나기도 하고, 가장 많은 게 이제 암입니다. 암은 다 나타나요. 두통도 나타나고, 구토도 나타나고, 발열도 생기고, 설사 변비도 생기고, 통증 출혈도 생기고, 졸리고, 갈증나고, 뭐, 피부의 변화도 있고, 감기기처럼 살짝 오기도 합니다. 혈변 보기도 하고. 야, 이걸 우리가 미리 진단을 하게 되면요, 빨리 예, 우리가 손을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어, 여성분들 중에 적혈구 부족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생리가 없어지거나 생리가 다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거는 보통 적혈구의 문제입니다. 예. 아, 내가 뭐 새로 생리하네 이런 게 아니고, 예.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호르몬계 있어요. 호르몬 불균형 우리가 매일 얘기하잖아요. 호르몬 불균형 생기면 입 주변에 문제 생깁니다. 입안이 헐든지 혓바늘 돋든지 뭐 혀가 갈라지든지 입 주변이 트든지 막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그다음 이제 심장 질환이 있습니다. 심장 질환은 가슴이 답답해요. 아니면 막 울렁증처럼 묻지가거나 흉통이 생기거나, 예. 이런 문제가 있는 분들은 다 이제 심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음용법은 잘 아시죠? 예. 자, 저희 제품의 핵심이 뭘까요? 여러분, 일단 저는 제일 우선 치는 게 물을 중시 여긴다는 겁니다. 물과 함께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제품이라 해야 됩니다. 예. 그걸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요, 그 물을 반복적으로 음용하는데 굉장히 핵심적인 게 많이 들었거든요. 예. 그 물을 드실 때, 음양탕으로 해서 드시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습관화와 메가요법을 통해서, 치유의 크기를, 예, 좀 극대화할 수 있다. 습관화는 아시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산삼, 녹용 좋습니다. 웅담 좋아요. 예. 그걸 매일 먹는다 가정할게요. 산삼, 웅담, 녹용을 매일 먹어. 과연 좋을까요? 그건 한계치가 다다르면요. 거기에서 필요한 거 이외에는 아무 효과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에서 활면소포체라는 것이 그걸 기억을 하고 있다가 그놈이 계속 들은 그것만 사시는 어떤 효과 어느 정도 되면 다 분해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1년을 먹어도 효과 없습니다. 한 번 먹는 게 효과 있어요. 예. 그런데 이 메타카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6개월, 1년을 먹는다 그러면 산삼, 녹용, 웅담 그냥 대비로 봤을 때 게임이 안 되죠. 왜냐하면 메타칸에 있는 성분 자체는 토탈 밸런스는 우리 몸에 생체 그 이용률을 높이고 우리 몸에 기전에 가장 합당화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예. 그래서 반복적으로 드셨을 때 우리가 물을 계속 먹는 것처럼 그런 거죠. 그래서 습관화하고 상황에 따라서 메가요법으로 드셔줄 때는 메가요법으로 드셔주셔야 큰 효과를 봅니다. 어떤 분은 그래, 뭐, 2년을 먹었는데도 뭐, 뭐, 별로 좋은지 모르겠어요. 뭐,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해. 어떻게 드시냐 물어보니까, 한 스푼씩 먹었대, 한 스푼씩. 그거는 한 스푼씩 드시는 거는요, 그냥 현상 유지만 하셔도 잘하는 겁니다. 거의 일시적으로 할 때는, 메가요법으로 써주셔야만이, 만성염증이나 암덩어리 같은 경우는 완전히 예, 말라 비틀어져요. 우리가 암이라는 것이 혐기성이잖아요. 혐기성은 어떤 환경이냐? 일단은 산소가 부족해요. 그 다음에 체온이 떨어져 있습니다. 36.5도가 정상 체온인데 혐기성이라는 것은 36도 이하, 35.8도, 35.5도 이게 혐기성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반대로 해주면 어떻습니까? 산소를 많이 공급시키고 체온을 올리면은 예, 환경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더 이상 정식을 못 하는 거죠. 예. 바로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습관화하고 메가요법으로 하는 것이 비법입니다. 비법. 그것도 물과 함께. 어떤 물? 음양탕. 뜨거운 물에 찬물.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뜨거운 물이 대기 상태에 있고 찬물이 유입이 됩니다. 그랬을 때 여기는 뭐가 나타나냐면 대류 현상이 나. 이건 자연 현상이죠. 대류 현상 이렇게. 예. 대류 이렇게 우리 회오리처럼 돈다 이런 얘기. 크게 돈다. 작게 도는 게 아니고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데 태풍의 원리를 한번 보세요.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일기에 보면 찬 공기가 남아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뜨거운 공기에 찬 공기가 남아하는 겁니다. 남아에서 뜨거운 공기에 부딪히면 대류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태풍이 만들어지죠. 태풍이 없다면 지구는 아마 금방 오염이 될 겁니다. 우리 몸을 한번 보세요. 우리 몸이 작은 소우주다 가정했을 때 그 대류 현상을 일으키는 음양탕 한 잔이 얼마나 좋은지.
거기에다가 메타칸 토탈 밸런스를 타서 드시면은 어떻게 그게 산삼 녹용하고 비교가 됩니까? 예? 장복을 했을 때. 자, 이렇게 이제 드시도록 하고 주의사항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산부 어린아이. 예. 어린아이가 굳이 뭐 어린아이가 뭐 먹여도 된다. 예. 가능합니다. 뭐 나쁠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임산부는 왜 저희가 주의하라고 말씀드리냐면은 기형아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기형아 검사를 받고 뭐 충분히 동의를 얻고 뭐 이렇게 먹일 수는 있습니다. 오해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예. 또 이제 과수면 상태나 아니면 혼수 상태에서는 안 드시게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1998년도에 봉변을 당했어요. 제가 정수기 아주 물 좋은, 예, 물을, 만드는 기계를 판매를 했는데, 그냥 혼수 상태에 있는 사람도 먹으면 흡수가 잘 되고 좋다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어. 그래서 뭐 이제 장례식장 갔더니 그 자매들이 와서 막 잡고 난린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물을 숟가락으로 이렇게, 아니 의식도 없는 분한테 물을 숟가락으로 이렇게 먹이면 되겠어요. 예.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염을 하다 보니까 입에서 물이 줄줄, 그래서 결국은 물을 먹여서 주겠다 이런 오해가 될 수 있다니까요, 진짜로. 예. 그래서 임산부들 주의하셔야 되고요. 어린아이들, 예, 주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러지 환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알러지가 있는지 없는지 본인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알러지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고, 소량으로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적응을 시켜 나가면 되는 겁니다. 알러지 환자 반드시 체크하셔라. 그 다음에 이제 심장질환자입니다. 부정맥 심장 판막증 또는 스텐스 삽입 뭐 이런 스텐스 삽입한 사람들은 좀 관계가 없는데요. 부정맥 환자들이 제일 문제예요. 부정맥은 아시죠, 여러분? 혈압하고 맥박하고 따로 노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면은 활맥이고 늦게 가면 빈맥이에요. 천천히 뛰면은. 근데 이게 막 들쭉날쭉 하잖아요. 그러면 막 심장이 떨리고 막 어떻게 막 거의 감당이 안 돼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예. 심장 판막증 환자도 흉통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소량으로 적응을 시키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약간 드시면 관계 없거든요. 소량으로 드시기 위해서 적응시켜서 나가면은 저희 집 사람이 반 스푼 먹다가 난리 났는데 지금은 5스푼 먹어도 괜찮습니다. 이 좋은 걸 먹고 싶은데 먹어야 되는데 다른 건 다 좋은데 어떤 한 가지 성분 때문에 몸에서 히스타민이 과하게 히스타민이 과다 분비가 돼서 알러지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응을 시켜 나가면은 이 좋은 제품을 드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요. 연세 드신 분들. 예. 이것도 여러분 현장에서 많이 주의하세요. 연세가 드셔서 에너지가 없어. 에너지가 없다는 것은 어떤 걸 드셔도 소화 흡수가 불가능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걸 뭐 우리가 항산화 제품이라고 해서 막 좋다고 해서 막 몸 뜨끈뜨끈합니다 하고 막 이렇게 과하게 드시게 하면은 거의 졸도합니다, 졸도.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토탈 밸런스를 먼저 드시게 하세요. 왜냐하면 토탈 밸런스는 혈액이 아니고 기를 먼저 상승시키는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토탈 밸런스를 가지고 면역 밸런스를 맞춰놓고 한 일주일 정도 드시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베타카는 소량 드시게 하는 겁니다. 기를 먼저 올려놓고 소량 드시게 하면은 이제 나중에는 적응이 돼요. 예. 그렇게 드시면은 문제가 다른 이제 사항은 별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것은 물에 타서 들고 다니면서 차에 들고 다니면서 하루 종일 드셔라.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제품은 안에 그 내부에 어떤 첨가물 자체가 없습니다. 보존제나 뭐 이런 것들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2시간에서 3시간 지나면요. 완전히 그 기능이 깨집니다. 그래서 보통 물에 타시면 2시간 이내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 자, 그렇게 주의를 하시면 되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메타칸 자체가 우리 몸속에 체내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기능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호전 반응을 통해서 뭘 하셔야 되냐면 청진 찰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어느 부위에 나타나냐에 따라서 문제가 있습니다. 예. 입 주변에 뭐 심장, 예, 그렇죠. 코 주변에는 우리가 폐, 눈 주변은 간, 또 귀는 위로 빨개지면은 뇌압, 예. 가운데 문제가 있으면은 우리가 위장 기능, 소화기 기능이나 아니면 허리 쪽, 신체적으로 허리 쪽, 요 여기 나비 모양 바깥쪽으로는 갑상선 기능, 요 안쪽에는 호흡기, 또 아래쪽은 간 기능, 예. 이렇게 바깥쪽은 폐 기능, 허벅지 안쪽은 우리 여성 부인과 남자들 전립선, 허벅지 바깥쪽도 우리가 척추, 척막
이런 것을 통해서 딱 진단을 하고, 왜냐하면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우리가 거기에 대한 처방이 있잖아요. 예. 메타칸을 드신 다음에 진단을 시킨다. 그래서 이걸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봤을 때, 아, 힘이 없다. 뭐 알 수 있죠, 충분히. 그런데 그거는, 일방적인 거잖아요. 그분이 알려면은 눈에 보여져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자전거 펑크 났을 때 어디에 펑크 난지를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일단 바람을 집어넣고 물에다 집어넣으면은 공기방울이 뻥뻥 나오죠. 아, 그럼 여기가 펑크 난 자리다. 이렇게 찾잖아요. 마찬가지로 예, 이걸 통해서 진단을 해서 보여드리면은 그분한테 훨씬 어필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한 10분 만에 10분 정도 더 할 수 있죠, 원장님. 네. 예. 어, 매- 왜냐하면 토탈 밸런스를 제대로 하지를 못해. 토탈 밸런스는요, 어떤 거냐면은 정보 전달 시스템입니다. 예. 말 그대로 셀 투 셀 시그널이에요. 우리가 정보를 서로 전달해야 됩니다. 옛날에 뭐 우리가 봉화 이런 거 있잖아요.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하면 밤에 불 팍 내면 저쪽 심리 바깥에 불을 보고 그것도 불 올리고 저기 쳐들어오기 전에 정보를 전달해서 미리 대비하는 거잖아요. 그래,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장기가 약해지면은 다른 장기가 연락을 해서 그 기능을 돕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기능부터 그다음에 정장애, 예, 이런 모든 기능이 정보 전달 시스템입니다. 소위 말하면 호르몬이라는 거죠. 그래서 불면증, 우울증, 대인기피증, 과잉 행동 장애, 분노 조절 장애, 뭐 저장 장애, 공황 장애 엄청 많잖아요. 정신적인 거. 그래서 이 현대학에서는 요거를 세 가지로 봅니다. 신경계, 신경전달 물질, 호르몬계, 호르몬, 그쵸? 면역계, 히스타민. 이걸 다 정보 전달하는, 예, 똑같은 말입니다. 예, 똑같은 말인데 집에 오면 아버지고, 회사 가면 사장이고, 예, 그 다음에 뭐, 바깥에 가면 친구한테는 또 친구고, 뭐 이렇게 불려지는 거죠. 이걸 동양의학에서는 경락, 경혈, 파동, 이렇게 합니다. 예, 경락이 흐르고, 그 경혈이 흐르고, 거기다 파동 에너지, 기가 있고, 이것이 전부 호르몬하고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호르몬은 여러분 우리가 8가지 정도 된다 그러잖아요. 호르몬이. 뇌하수치 호르몬, 송과치 호르몬, 또 이 갑상선, 예, 이 호르몬. 이 기능이 저하되거나 과잉되거나 하면은 체중 감소되고, 만성 피로 오고, 발달 장애 오고, 뭐 체중 증가되기도 하고, 근육이 마비되기도 하고, 막 이렇죠. 또 부갑상선 호르몬이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칼슘하고 인 대사 조절하는 거니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부갑산. 또 흉광 호르몬이 있죠. T세포. 흉선 호르몬 막 티모시 이거 생성하는 거. 그다음에 췌장 호르몬 여러분 아시죠? 예, 일형, 이형 인슐린 분비하는 거. 그래서 베타세포에서 이거를 인슐린이 부족하게 되면은 뭐 일형 당뇨 뭐 이런 거죠. 그다음에 이제 부신 호르몬 아시죠? 부신 수질, 부신 피질 호르몬. 예. 이런 것들도 다 호르몬이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성선 호르몬이 있죠. 여성들은 여성 호르몬, 남성은 남성 호르몬. 여성은 이제 에스트로겐 분비하는 거. 남성은 이제 정자에서 나온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 분비하는 거. 이것도 잘못되면은 뭐 남성이 의욕이 떨어지거나 뭐 여성상이 되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호르몬을 만드는 것이 뭐냐? 바로 필수 아미노산에서 생성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트립토판이라는 게 있어요. 트립토판은 호르몬은 다 이름이 있죠. 행복 호르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행복 호르몬이 없어지면은 제대로 생성이 안 되면 안 행복하겠죠. 불행하겠죠. 그게 우울증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마음의 감기가 걸린 거예요. 우울한 사람이 과연 어떤 게 신바람 나서 뭘 하겠습니까? 의욕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죠. 문제는 이 세로토닌이라는 그 호르몬, 해피바이러스, 행복 호르몬이 14시간 후면은 생성됐다가 멜라토닌으로 바뀌어요. 그거는 뭐냐면 수면 호르몬. 행복한 산 사람이 숙면을 취하고 잠을 잘 자요. 예. 그러면 세로토닌이 부족하면은 멜라토닌도 부족하겠죠. 우울증한 사람, 우울한 사람이 또 불면증도 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신체 모든 게 다, 모든 장기가 잠을 안 자는데 건강한 사람이 있을까요? 신체 밸런스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호르몬 밸런스를 맞추자 이런 얘기잖아요. 그 호르몬 밸런스, 세로토닌이 태양으로부터 받죠. 그럼 우리가 태양을 안 봐서 지금 우울합니까? 예. 태양으로부터 작게 받든지 뭔가 이 밸런스가 깨졌다는 거잖아요. 그럼 음식물로 채워야 되잖아요. 그 세로토닌을 만들어주는 그 아미노산이 필수 아미노산이 뭐냐면 트립토판이라는 겁니다. 트립토판은 색깔로 보라색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많이 들었냐? 보라색
과일이나 야채나 그런 껍질에 많이 들었죠. 그 예를 들면 가지, 보라색이죠. 또 자색 고구마 껍질, 또는 뭐 포도, 뭐 이런 베리 종류들 껍질, 또 더 나아가서 제일 많은 거 비트입니다. 비트 껍질. 비트 껍질 못 먹죠. 그리고 우리가 껍질을 먹을 수 없는 것이 현대인의 식단이잖아요. 왜냐하면 농약, 제초제, 뭐 중금속에 못 먹습니다. 맛도 없고. 예, 그래서 그걸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진짜 인위적으로 추출해서 그 성분을 발효를 시켜서 만든 것이 바로 이제 토탈 밸런스에 들은 그 트립토판인 거죠. 그래서 토탈 밸런스는 색상이 어떤 색상이요? 예, 보라색. 보라색. 예, 보라색입니다. 예, 그걸 상징적으로 해놓은 겁니다. 자, 요 토탈 밸런스는요, 히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원 박사님이 십몇 년 전에 몸무게가 30 몇 킬로 나왔어요. 그냥 뼈만 있어. 사람이 살까요? 우리가 근육 속에 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이 없으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절대 항암 치료 못 받아요.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근육이 없으면. 그래서 그 병원에 가서 병명이 안 나오고 별걸 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큰 병원 다 가도. 그래서 마지막으로 언뜻 생각난 게 뭐냐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필수 아미노산 등등등등 미네랄, 예, 이 미네랄을 이걸 내가 한번 먹고 해보자. 밥을 못 먹으니까 첫째는 입에 뭐 못 대니까 그걸 미숫가루처럼 해서 거기다 스테비아를 좀 넣고 좀 맛을 내서 그걸 드셨으니 1년 6개월 만에 정상 체중 되면서 그리고 건강 되찾았어요. 지금이 그때보다 더 건강해졌습니다. 그렇게 나온 것이 토탈 밸런스입니다. 사실은 토탈 밸런스의 기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저희는 조금 그 과학적으로 좀 의학적으로 조금 이제 구성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바로 40-30 에센셜 뉴트리에이션 소위 말하면은 그 필수 아미노산 필수 영양소 43가지의 필수 영양소 우리 몸에 있잖아요. 몸의 모든 세포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5대 영양소 필요하죠. 여러분,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그 다음에 비타민, 그 다음에 무기질, 유무기질, 미네랄.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자, 단백질이 부족해. 여러분, 우리 알 수 있죠. 야, 지방 부족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네랄이 부족한 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미네랄의 불균형, 이걸 바로잡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르몬의 균형, 야, 그래서 밸런스, 그 다음에 미네랄의 밸런스, 이래서 토탈 밸런스가 되거든요. 이 43가지에 달하는 이 미량원소, 소위 말하는 이 미네랄이 우리 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거는, 이 필수 영양소는요, 인체 내에서 합성이 안 돼요. 개나 고양이나 소나 이건 다 합성해요.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 인간만이 합성이 안 됩니다. 그거는 신의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교만해서 절대로 몸 안에서 합성을 못 시키게 해놨습니다. 음식물을 통해서만 섭취해야 됩니다. 이거는 예를 들면 비타민 A, D, E, K 같은 거, 트립토판 같은 거, 지금 말씀드린 마그네슘, 라이신, 뭐 티아민, 비오틴, 뭐 소디움 또는 뭡니까? 망간 같은 거, 그죠? 트레오닌 같은 거, 리보플라본, 뭐, 이런 모든 43가지의 미량 원소를 여러분 과연 드십니까? 43가지의 에센셜 뉴트리에이션을 과연 여러분 잘 챙겨 드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몸의 밸런스가 맞을까요? 없죠. 그래서 사실은 불치병이나 난치병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어느 게 부족한지를 모르니까. 예.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걸 만약 우리가 공급을 받으면 이 영양소가 신체 장기를 통해서 각 세포로 분비가 돼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인체가 활동할 수 있고 에너지 창출하고 예. 세포를 계속해서 재생해서 만드는데 우리 인체가 이게 부족하면은 항상성 유지가 안 되죠. 이런 문제가 생겨서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배부른 기아 상태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배부르죠. 배부르니까 다 끝났습니까? 배는 부른데 기아 상태야. 요즘 애들 한번 보세요. 덩치는 산만한데 힘을 못 써. 왜 그럴까요? 바로 이 배부른 기아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 영양소가 낮은 음식물을만 섭취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인체는 이제 포만감을 느끼게 되고 예. 포만감 생기니까 스스로 우리가 몸이 기아가 아닌 것으로 오판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면은 사실 배가 부른데 세포는 영양 결핍 상태가 돼 있다. 이 상태가 계속되죠. 그러면 세포는 대혼란에 빠집니다. 이렇게 영양이 부족한 개별 세포가 계속 죽게 되는, 사멸하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되면은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예. 방어 기전이죠. 예. 그 방어 기전이 바로 암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길가에 가로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가로수가
사실은 이 밀양 원소들을 땅으로부터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가로수 주변에는 원래는 최소 뿌리가 있는 곳까지 한 2m 사방이 이렇게 어, 공기와 접촉이 되고 외부와 접촉이 돼야 되는데 요즘 이렇게 보도블록 쌓아두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밀양 원소를 다 못 먹어요. 그러니까 가로수가 죽습니다. 그럼 나무가 죽으면 나무에는 버섯이 피죠. 이렇게. 이게 암이잖아요. 야. 자, 이제 우리가 암세포 활동이 바로 그겁니다. 야. 우리 인체에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세포가 대혼란에 빠지고 계속 사멸되면은 스스로를 살려내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게 바로 암세. 좋게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이 암세포를 제거하는 게 뭡니까? NK세포잖아요. 특수한 임무를 띠죠. 예. 내추럴 킬러 세포. 그런데 이 영양 결핍 상태가 되다 보니까 NK세포 자체는 활성화를 안 됩니다. 예. 자꾸 소멸이 돼요. NK세포 기능이 엄청나게 떨어지게 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부른 기아 상태다. 소위 말하면 우리가 에센셜 미네랄이 지금 턱없이 부족하다. 예. 만일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런 영양 결핍 상태가 진행되고 하면은 급격히 노화가 옵니다. 예. 세포 손상이 되면 염증 오죠, 관절통 오죠. 급격히 노화가 오죠. 그럼 만성 질병이 진행되면은 본인 수명 전에 조기 사망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과연 우리가 이것을 음식으로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죠. 예. 이 미량 원소를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고 이건 보건복지부 통계에 나온 겁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식단 얘기해 볼게요. 1950년대 시금치에 들은 철분 아시죠? 여러분 그 뽀빠이가 이거 먹고 힘내잖아요. 시금치 속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철분 얘기할게요. 철분이 얼마 들었냐? 1950년대입니다. 6.25 사변 있는 그 100g당 13mg 들었습니다. 충분합니다. 3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1980년대는 100g당 3.7mg, 4.5배 줄었습니다. 13mg 들었던 게 3.7mg, 2000년대 들었습니다. 100g당 0.7mg밖에 안 됩니다. 20배 줄었습니다. 지금은요, 더 줄었겠죠. 바꿔 얘기하면은 1950년대 시금치 한 단 먹어가지고 우리가 그 시금치에 있는 철분 취하고 다 미량 원소를 취했다. 이렇게 하면 지금은 30단을 먹어야 된다는 건데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불가능하죠. 그럼 유독 시금치만 그럴까요? 당근은 안 그렇겠습니까? 베타카로틴. 당근 한 개 먹으면 됐던 것이 20개, 30개를 먹어야 됩니다. 밀감은 안 그럴까요? 밀감 하나에 들었던 비타민 C를 비롯한 이런 것들, 항산화 물질들, 지금 20개, 30개를 먹어야 됩니다. 그럼 불가능하죠,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은 건강식품, 건강기능성 식품, 건강보조식품 자체가 돈 있는 사람, 아픈 사람이 먹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인들의 식단에는 턱없이 부족한 미량 원소들, 예, 이 무기질들은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먹어줘야 된다. 예. 그래서 몸에 심각한 문제. 그래서 미량 원소는 전 세계인들의 3분의 1 또는 뭐 2분의 1이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는 여러 가지 효소부터 시작해서 머리카락을 이루는 케라틴, 뭐 물질 대사를 담당하는 효소까지, 예, 적혈구 내에서 부족한 헤모글로빈까지 왜 토탈 밸런스 안에다가 효소를 집어넣고 메타카나인에다가 또 효소를 집어넣고 중복적으로 있느냐. 여러분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단백질 안에 여러분 비타민 들어가는 거 보셨어요? 그게 왜 그러냐. 그 기전이 그렇습니다. 흡수를 위한, 예. 우리 몸의 그 흡수력을 최대한 높이기 위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몸 밸런스. 그래서 정리하면은 토탈 밸런스예요. 말 그대로 토탈 밸런스. 예. 뭘 밸런스를 맞춰줍니까? 크게는 호르몬 밸런스. 나아가서는 미량 원소. 예, 에센셜 뉴트리에이션이라는 예, 43, 43가지의 에센셜 뉴트리에이션 이런 것들을 밸런스를 맞춰주고 몸속에 있는 노폐물을 베타칸을 빼주고 그 이상 좋은 게 없죠. 이제는 낱낱게 장기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대장, 신장, 간 기능 이건 또 저희가 또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채우고 비우고를 정상적으로 정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드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 요번에 NMN 물질, 예, 영노화 물질이 나오면은 아마도 우리는 이제 더, 예, 지금 저희 메타칸 제품 6년, 7년 드셨던 분들, 그때 지금 제가 봤을 땐 변화가 없어요. 안 늙어. 예, 그것이 바로 이제 영노화 물질의 기능인데, 앞으로 이제 저희가 더, 좀 업그레이드 된 제품이 나오고 하면은 아마도 엘라스 사업하시면서 여러분 건강을 진짜 특별 보너스로 받는 예, 그런 예, 효과가 있을 거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